안녕하세요. 골든라이프입니다. 몸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가볍게 넘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증상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의 몸이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로, 두통, 가벼운 통증 하나도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증상이 큰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들을 알아보시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첫 번째 증상, 지속적인 피로. 여러분, 피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현상이죠. 하지만 지속적인 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속적인 피로가 왜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피로가 몇 시간만 계속되는 경우는 우리 모두 경험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피로감을 느낀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뒤에 심각한 건강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피로가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피로는 보통 휴식이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금방 회복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아무리 자고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답니다. 이럴 때는 피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빈혈이 생기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어요. 빈혈은 혈액 내에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만큼 몸의 에너지가 부족해지죠.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피곤함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 바로 갑상선 문제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또는 부족할 경우 피로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몸의 에너지가 저하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일조차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호르몬 불균형도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로가 계속된다면 정말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스트레스를 받았나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간과한 피로가 점점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요. 피로가 지속된다면 그 뒤에 숨겨진 원인을 찾기 위해 꼭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피로는 우리 몸이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어라고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피로가 지속된다면 단순한 휴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앞으로도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한 피로의 원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몸을 더 잘 돌봐주세요. 피로를 간과하지 말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 증상, 가슴 통증. 이제 두 번째 증상, 바로 가슴 통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슴 통증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통증을 가볍게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슴 통증은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슴 통증이 나타났을 때 어떤 경우에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모두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만 심장 질환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와 같은 심장 질환은 가슴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통증이 심하고 숨이 가쁘거나 땀이 나며 팔이나 턱으로 통증이 퍼지는 경우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심장 문제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 통증이 심장 문제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통증의 양상도 중요해요. 만약 가슴이 눌리는 듯한 통증이나 통증이 지속적이고 악화되는 경우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가슴 통증과 함께 호흡이 가빠지거나 식은땀이 나는 경우 즉시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은 심각한 심장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불편한 느낌이 있으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가세요. 하지만 모든 가슴 통증이 심장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소화불량이나 위염 같은 문제들도 가슴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쓰리거나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드는 경우 위장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가슴에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을 위식도 역류 질환, 줄여서 GERD라고 하죠. 이런 증상은 식사 후 통증이 심해지거나 위장에 불편함을 느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소화불량의 경우 가슴의 통증이 짧고 일시적일 수 있으며 주로 식사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소화제나 위장약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통증이 계속 반복되거나 점차 심해지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슴 통증이 소화불량 때문이라도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무리 소화불량이라도 가슴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런 증상은 우리가 흔히 지나칠 수 있는데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결국 가슴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각한 증상을 동반하면 심장 질환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바로 병원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 통증이 소화불량이나 다른 문제로 인한 것일 수 있으니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전문의와 상담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야겠죠?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챙겨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세 번째 증상,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 자, 이제 세 번째 증상인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체중 변화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자주 겪게 되는 일 중 하나잖아요. 조금씩 살이 찌거나 빠지는 것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갑자기 체중이 급격하게 늘거나 줄어든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거나 식습관만의 문제라고 넘기면 안 돼요. 갑자기 3에서 5kg 이상 빠지거나 늘면 그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먼저 체중이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부터 얘기해 볼게요. 살이 빠지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불규칙한 체중 감소는 다른 건강 문제를 숨기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체중이 빠지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가능성이 있어요. 갑상선이 과잉으로 활성화되면 몸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게 돼서 체중 감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피로, 불안감, 손 떨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런 증상도 함께 느껴진다면 조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소화기 문제도 갑자기 체중이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당뇨병의 경우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체내의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그 결과 체중이 급격히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갈증이 많이 느껴지거나 소변을 자주 본다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체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체중이 늘어나는 것도 단순히 식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만약 식이 조절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체중이 늘어난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해요. 호르몬 변화나 심장 질환, 부종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부전이나 콩팥 문제가 있는 경우 체내에 수분이 축적되면서 체중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붓기와 함께 다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손가락이 잘 안 끼는 등 부종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심장이나 신장 질환을 의심하고 병원에 방문해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체중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나타나는 갱년기나 호르몬 변화가 급격한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요. 여성 호르몬의 변화는 식욕을 증가시키고 체지방이 쉽게 쌓이게 만듭니다. 이럴 경우 운동과 식이 조절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면 그에 맞는 식단 조절과 운동 계획을 세워야 해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가 있으면 단순히 나이 탓이나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몸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체중 변화가 있다면 조기 검진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혹시 체중이 변하셨나요?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와 함께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결국 체중 변화는 그 자체로 건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체중이 급격하게 늘거나 줄어든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변화가 너무 극단적이면 자신의 몸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네 번째 증상, 시력 변화. 이제 네 번째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시력 변화입니다. 여러분, 눈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기관이죠. 그런데 시력이 갑자기 흐려지거나 평소와 다르게 눈에 불편함을 느낄 때 그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력 변화가 자주 일어날 수 있지만 갑자기 시력이 흐려진다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력 변화가 단순한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건강 문제의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하면서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질환인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고 흐릿한 시각이 나타나게 되죠. 특히 초기 단계에서 증상이 없더라도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력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안압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녹내장이 조기에 발견되면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늦게 발견되면 영구적인 시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성 망막증도 시력 변화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이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혈관에 손상이 가게 되고 그로 인해 망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눈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이중 시력이 발생할 수 있죠.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시력 변화에 더 민감해야 하며 눈 건강을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정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망막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 이렇게 시력 변화는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 아니라 다른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눈 건강도 몸의 건강만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눈의 변화가 느껴지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해요. 눈에 관한 정보는 구독 버튼으로 계속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백내장도 시력 변화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백내장은 눈의 렌즈가 흐려지면서 시력이 점차 나빠지는 질환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초기에는 흐릿한 시야나 빛 번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나중에는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기도 해요. 하지만 다행히도 백내장은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결국 시력 변화가 있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력에 이상을 느꼈을 때는 가능한 빨리 안과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 증상, 잦은 두통. 이번에는 잦은 두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통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본 증상이라서 오늘은 또 왜 두통이 있지? 하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두통이 자주 반복되거나 지속적이고 심한 두통이 발생한다면 그건 단순히 피로 때문이 아니라 다른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통이 있을 때 대부분은 진통제로 일시적으로 해결하려 하죠. 하지만 만약 두통이 자주 발생하거나 기존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두통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은 한쪽 머리에서 주로 발생하는 강한 두통으로 메스꺼움, 구토, 빛과 소리에 민감해지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은 체내 혈관의 확장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불규칙한 수면 등이 유발 요인일 수 있습니다. 편두통을 겪는 사람들은 약간의 생활 습관만으로도 두통이 자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두통의 양상이나 패턴을 잘 관찰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긴장성 두통은 어떤 경우일까요? 긴장성 두통은 목이나 어깨의 긴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두통이에요. 보통은 양쪽 머리에서 느껴지며 머리 전체가 조이는 느낌이 듭니다. 이 두통은 스트레스나 불안, 오랜 시간 컴퓨터 작업이나 잘못된 자세가 주요 원인인데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두통이기도 합니다. 긴장성 두통은 보통 가벼운 두통으로 시작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주 발생하면 만성화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목이나 어깨 스트레칭, 휴식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두통이 예전과 다른 양상으로 발생하거나 새롭게 발생한 두통이라면 좀 더 심각한 원인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통이 갑자기 심해지고 시야가 흐려지거나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뇌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뇌졸중이나 뇌종양이 있을 경우 갑작스럽고 강한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통과 함께 언어장애, 팔, 다리 저림, 의식 저하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두통만 있다고 해서 지나치지 말고 갑작스럽고 비정상적인 두통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혹시 지금 두통이 자주 발생하시나요? 만약 두통이 오래 지속되거나 평소와 다른 느낌이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통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혹시 두통이 자주 나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건강에 관한 좋은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결국 두통은 그 자체로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자주 두통을 겪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통이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그냥 피로나 스트레스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체계적인 검사와 진단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라도 두통이 심해지고 갑자기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잘 기억해 두세요.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다룬 5가지 증상, 지속적인 피로, 가슴 통증,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 시력 변화, 그리고 잦은 두통은 단순히 지나칠 수 있는 증상이 아닙니다. 이런 신호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은 정말 매일 조금씩 챙겨야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작은 증상 같아 보여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잘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골든라이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몸을 잘 돌보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